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수는 하락을 하고 또 테마주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3일 천만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아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테마를 선취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국제 정세 또 시장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 합병이 시장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바이오가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서정진이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미한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지만 나비의 날개짓이 큰 폭풍우를 몰고 오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서정진은 왜 합병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사주 매입 또 글로벌 시장 확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관계사를 합병하면서 파이를 좀 더 키우고 있는데, 이런 통 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요소를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일단은 개발해서 생산, 판매까지 하나의 일원화된 기업을 만들겠다. 지금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셀트리온이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를 유통을 하고, 또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세 개의 회사가 서로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은 줄이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일원화된 기업 구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진행하겠다. 그렇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합병하는 방식은 원래는 이제 3사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제약은 빠졌어요. 근데 제약이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제약이 나중에 탄력을 붙으면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 시기에 이 발표를 했느냐? 원래는 월요일 날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발표를 미뤘죠. 하긴 하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합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발표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월요일 날은 재공시 기한이었잖아요. 그때를 피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약간 눌림목을 줄 테니 합병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약간의 잔머리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경우에 어떻든 셀트리온은 합병을 선언했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한 1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15만 원 그리고 6만 7천 원 정도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제 현재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셀트리온 합병으로 인해서 못 갈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면서 또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건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거쳐진 다음에 좀 강력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이 이제 항상 골칫거리가 뭐예요? 공매도란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는 970원 정도로 1조 원이 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쇼커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소멸법인으로 인해서 신규 구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매도는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오히려 합병을 통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럼 패시브 자금도 유입이 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시장 침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합병을 선언하고 어떤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국고처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합병은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 간의 어떤 의도성이 높다. 일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도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잠시 띄워놓고 제가 반바지 삼각관계가 찬바람이 불면 독주체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 합병하고도 맞물려 있다라는 말이죠. 자, 삼각관계.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 손을 잡는 이런 거지만 또 우리가 또 요즘에 흔히 또 볼 수 있는 게 또 여성들끼리도 이제 이런 삼각관계에 빠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관계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최근에는 바이오가 조종을 받고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2차 전지가 오늘은 또 쉬어갔잖아요. 회장 구속 때문에. 그래서 이 확정 판결 때문에 쉬어가니 또 이때는 또 반도체 그 중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시소 게임이 아니라 삼각관계에 반바지가 삼각관계에 빠졌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삼각관계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더위가 찾아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친데 더우면 반바지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일색이었던 구간에서 바이오가 끼어들면서 반바지가 어떤 시장의 주도를 이룰 수 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들이 안 움직였을 뿐이지 이미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바이오만 움직이냐? 그것도 아니고 또 2차 전지만 움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움직이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10%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죠. 뭐 전 회장이 잘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샀는데 또 오늘은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가까이 끌어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중대형주들은 MSCI 지수 편출과 관련해서 방향성이 있었다. 얘네들은 둘이 쉬어갔지만 에코프로는 추가 상승을 타진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강하게 끌어올라가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서 한 2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MSCI 지수 편출과 관련해서 어떤 시장의 중요한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된다. 왜냐? 자,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MSCI 한국 주식에 편입이 되면서 4월 연속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흔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관련 중에서 좀 고부가가치가 뭐예요? DDR5, 그 다음에 HBM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6월 수출 물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걸 썼네요. 보니까 한번 상승했다 눌러주고 재차 상승하는 짱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 실적이 안 좋을 때였어요. 실적이 안 좋을 때 저는 리포트를 제시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종목은 오히려 안 좋을 때 조종일 때 사면 된다. 그래서 지금 174% 지난번에 지금은 뭐 200%가 넘었겠네요. 수익률이.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럼 MSCI 지수 편출과 관련해서 과연 에코프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왜냐하면 코스닥의 대장주죠. 그리고 2차 전지 투심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불사조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2심 판결이 났는데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어요. 벌금은 22억 맞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징역 2년이라는 거죠. 1심은 집행유예였지만 자, 그럼 에코프로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까지 지대하게 미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까 보니 시간에서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자, 이 종목은 글로벌 빅머니와 여의도 공매도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불사조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반도체하고 밀월 관계보다는 2차 전지 바이오와 상관관계 그리고 시소 게임이 훨씬 더 커졌다. 얘가 빠지면 얘가 올라가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희소잖아요. 희소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 코스닥의 주도주 그리고 2차 전지의 주도주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희소 게임을 벌이는 바이오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에코프로처럼 이런 종목이 없었냐? 과거를 돌이켜 보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도로 휙 날아가 보죠. 자, 그때 당시에는 신풍제약이라는 걸출한 수타주가 있었습니다. 27배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리포팅을 해드렸던 건데 선 애킨스 교수가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이때 글로벌 빅머니가 이걸 매수를 해서 이걸 강력하게 주가 부양을 시켰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지수 편입되면서 그 흐름을 보면 이거하고 너무 똑 닮았다는 거죠. 에코프로하고. 잘 보세요. 자,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1차 랠리가 나왔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20선 위에서 단기 평선으로 수렴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라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10% 올렸고 이렇게 올라갔다 눌러주는 이런 자리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예전에 신풍제약이 겪었던 그 자리다. 자, 시간도 똑같아요. 보면 이제 8월 초에 보면 MSCI 지수 편입 모멘텀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7월 달에 이미 급등이 나왔고 8월 달에 그게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에코프로 100만 원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간을 한 2, 3주 정도 소요되면서 5선, 10선이 이렇게 이격이 좁아졌잖아요. 이렇게 5선과 10선의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이걸 개미허리라고 표현하죠. 개미허리는 허리가 잘록한 사람을 개미허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5선과 10선의 이격이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신풍제약하고 흐름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신풍제약을 핸들링했던 그런 자금이 이걸 핸들링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슬근슬근 튀어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회장 구속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서 여기서 미끄러지는가를 잘 봐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가 발빠르게 일어나고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MSCI 지수 편출입과 관련해서 자, 여기가 바로 조금 전에 7만 원까지 빠졌던 신풍제약의 흐름이고 여기서 5선과 10선이 수렴이 되면서 20선 위에서 횡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주저앉았으니까 일단 첫 번째 날은 화요일 정도가 에코프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의 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다음 주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주도주의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럼 주도주는 어차피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가 될 거예요. 이미 바이오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저는 이제 기사 캡처를 잘 안 하는데 최근에 국내 ETF 운용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바이오주다. 그동안에도 5월달, 6월달에도 바이오주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왜 안 올라갔냐면 에코프로가 이 뜻밖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아, 이거 올라가니까 2차 전지 다 올라가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샀다가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2차 전지처럼 바이오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샀죠. 근데 반도체는 특정한 종목만 올라가고 모조리 물려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많이 물렸는데 기관 외국인들도 이 바이오 업종을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했다가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고로 바이오를 줄였는데 이제 또 ETF 운용사들이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ETF 13개가 됐는데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가 새롭게 상장하면 기관들은 이제 초기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추가로 종목을 이제 구성을 해서 많이 사들이게 되는데 10종목 중에서 8개는 대부분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직접 이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본부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지금 ETF를 안 사도 ETF 종목들이 이건 마음에 드네 하면서 수요도 많고 해서 증권가에서 막 바이오 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하니까 우리는 바이오를 편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또 최근에 보면 금융 4대주의에 쩔어 있는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던 원동력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존슨앤존슨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암젠이 또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결정적인 한 방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거세지고 있고 하반기 때 각종 학회가 많이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이 좀 좋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근데 아까 우리 아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군소 테마가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3일치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곤욕스러울 거란 이야기죠. 초전도체 관련주. 누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은 세력이고 결탁이 되니까 신이겠죠. 우리마저도 시장을 앞서 나가면서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이런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또 인공 태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핵융합으로 해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번에 그 초전도체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강하게 급등을 시켰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리 핵융합이나 아니면 양자컴 관련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하자. 그런데 이게 뭐 400%씩 500%씩 신성 델타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죠. 저는 공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테마나 섹터를 잘 분석해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해드리고 또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나 갑자기 그 해외여행 자유화를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따라간 분들은 모조리 물렸죠. 오늘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이 보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잘 분석을 해드리고 그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종목을 선침해하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미리 뷰티스킨이나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금방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상한가 나온 날 계좌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상승 전에 선침해서 슈팅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무조건 팔아주라.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9시 15분에 팔아주는 게 어떤 정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맥신을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려서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맥신은 높은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가지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는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초전도체 관련으로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와 비슷한 것이 나오니 어떤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되니 이걸 가지고 한번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중 간의 패권 산물 아니면 첨단 산업에서 이런 재료거리를 이용해서 전해들이 매집을 하고 재료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팔아먹는다. 그러니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급등하면 팔아준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인테크를 지난번에 한번 리포팅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도 또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쫙 기록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복합 테마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이런 관련 종목도 있고 이런 모멘텀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고 갑자기 이렇게 재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잡아낼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기업들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초전도체, 화장품, 그리고 이 맥신 관련주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섹터가 형성이 될 거냐 그 부분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가 될 수 있다. 바이오는 성장성이나 또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테마주로 움직이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팔색조 같은 종목이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올해 테마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일어난다. 연초에 AI, 로봇, 그다음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이 바이오로 움직이고 있다. 왜? 시진핑이 이번에 코로나를 봤더니 야 이거 바이오만 제대로 해도 미국 한번 곤욕스럽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바이든도 이거 봐라. 이 편에 이 1타 3피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자꾸 우리 편에 서라고 하는데 기존에 버릇을 못 버리고 뭐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한국 또 자꾸 딴 주머니를 차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곤욕스럽게 만들으라고 했더니 싼 러시아산 원유나 사들이고 있고 이런 인도 그 다음에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는 중국 이 세 곳을 잡아보자. 그래서 중국이 바이오 굵기 선언하니 이거 봐라. 앞으로 우리 원료의약품을 5년 내에 25%를 미국에서 생산했네. 그렇지 않으면 시장 못 팔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야욕도 변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지난번에 인플레 감축법처럼 또 곤욕스럽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해내려면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제 차바이오텍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생산기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산기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들을 M&A 하거나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가 다 해봤어.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좋은데 결국에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바이오 섹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해보자. 첫째, 의료기기 수출을 많이 늘려서 세계 5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반기 때 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하반기 때는 뭐예요? 글로벌 빅파마를 두 곳을 만들어보자.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정도를 만들어보자. 그럼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는 기업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기업에 낙점된 기업이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과거 정권에서는 정말 냉대받고 맨날 분식회계 했는데 그것을 면죄부를 줬다. 삼성도 최근에 보면 전번 정권에서 좀 힘들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뭐 AI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그런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죠. 그러니까 서정진이 지난번에 경영권에 복귀하면서 그거였잖아요. 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원격 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계를 독려했고 일단은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참에 한번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 보자.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이제 나오면 각종 학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어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각종 학회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폐암학회, 또 당뇨학회, 종양학회, 알츠하이머학회, 간학회 여러 가지 학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쪽에서 유망 섹터는 일단 대형주가 좋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좋으면서 한미약품까지 보시라. 그렇다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학회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하거나 아니면 MOU를 체결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되고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뭐 관련이나 아니면
앓코성 지방간염 치료하는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을 주면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HLB는 어쨌든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FT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이제는 좀 사이즈가 굵은 종목 보려면 SK바이오팜 이런 것들 이제 큐라티스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난 무료 공개 방송에 이런 알츠하이머나 이런 관련주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당뇨 치료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폐암 치료제 이런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조정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수익률 랠리를 펼쳐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런 소외될 수 있는 장에서 시장을 이겨내는 비법은 뭐냐? 저는 투트랙으로 가라. 제가 희쳇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쟤는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거죠. 한 방 크게 먹자.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주들 좋잖아요. 매일매일 공략을 해야죠. 이런 종목들 상승 초기에 있는 거. 이런 걸로 매일 먹고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목표 수익률을 뭐 100%, 200%가 아니라 1000%, 200% 요즘에 이런 스타주들이 많이 찬성하잖아요. 이런 두 가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은 10%, 또 세게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 종목은 500, 1000, 2000 이렇게 보고 가야만 된다. 이게 리포트예요.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제가 4년 가까이를 써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100%, 100%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나인테크도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냐? 매일 10%를 먹으면 어떠냐? 1000만 원으로 10%를 먹으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20일이니까. 자, 보면 제가 이제 8월 들어가지고 12거래일 연속 지금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상한가, 준상한가를 계속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상한가, 준상한가를 보면 여기는 상한가 치고 상한가 치고 상한가 치고 해서 리포팅 해드리고 나서 77%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8월 2일 날 올라왔고 그 다음 날은 또 현대바이오가 상당히 국립보건원에서 2천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종목은 36% 올라갔고 이번에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AI 관련주들이 좋겠다 해서 신테카 바이오를 했는데 이게 요날부터 시작해서 슈팅이 나와서 당일날도 20% 이상 나왔고 36%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8월 7일 날에는 오늘은 이제 오픈롤이나 네이버가 AI 전문 회사를 설립하니까 이 관련주를 하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종목 다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야만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 하면 이런 바이오주 중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눌림목에서 사서 급등이 나오고 팔면 20%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8월 7일 날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뉴스 속에서 중국이 우리 껴안기를 했죠. 단체 여행 허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요 종목 했더니 이틀 만에 5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가는 날 이렇게 계좌를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 그리고 또 당뇨 치료제가 올라간다, 비만 치료제가 올라간다. 그러면 펜트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기 때문에 한 33% 올라가는 종목도 챙기고 또 큐라틱스처럼 바닥권에서 이렇게 하는 종목을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챙기고 그래서 8월 10일 이렇게 있고 이게 자료가 두 개가 빠졌는데 8월 또 이후에도 보면 계속 오늘까지도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좀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8월 10일 이후에 이때도 76% STX가 올라갔죠. 그래서 STX를 계좌를 찍어서 좀 보내주시고
파드도 보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이틀 만에 60%를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좀 공략을 하신다면 8월 14일, 16일 또는 오늘 이 17일, 오늘 18일까지도 상한가를 발굴하는 이런 기업을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우리는 잘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이런 조정장에도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버는 건 돈 1000만 원 가지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요런 그 있죠. 서남이나 신성델타 이런 것들도 좋고 그다음 이수페타시스나 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런 게 1300%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뭐 매덕 투자해 가지고 몇십억을 벌고 또 한 5천 투자해 가지고 5억을 향해서 10억을 넘어가서 버는 분도 계시고 또는 2억 5천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50억을 버는 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 전략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